안녕하세요. 무당현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을 하지만 이 지기가 가장 중요하고 이 지기가 이제 말문으로 나와야 돼요. 말로서 뱉어져 나와야 되고, 처음에 이 지기는 정말 우리가 이제 감정으로 정말 많이 실려서 나와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실 때는 막 감정이 막 실려서 우시기도 하고, 동자님이나 선녀님이 실리면 이제 막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애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대한 성향이 말문으로 해서 또는 나의 몸의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오는 거예요. 장군이면 근엄하거나 어떠한 눈이 막 부리부리해지기도 하고, 선녀님이 오시면 갑자기 여성스러워지거나 막 아기자기하게 막 이렇게 하고, 동자님이 오면 갑자기 장난을 치거나 애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할머니가 실리면, 그냥 할머니가 대부분 실리면 많이 울어요. 네, 할아버지가 실려도 이제 우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 조상님들 그리고 그 신령님들에 대한 어떠한 캐릭터, 그러니까 성품이, 개성이 실려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것이 직이고, 처음에는 지기는 기분과 감정으로 해서 많이 나타나고, 이 기분과 감정이 많이 사그라들면 그때부터는 좀 더 명쾌하게 대답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가 네 할미다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이 할머니가 그때부터는 공수를 주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저렇게 되고 이건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좀 더 명쾌하고 명확하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실려야지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실리세요 한다고 해서 그게 실려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순간적으로 탁 실렸다가 순간적으로 탁 치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러한 이유는 그 순간적인 찰나를 우리가 정말 잘 느껴서 그러한 것들을 점사나 공수나 이러한 것들로 내뱉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가 뜰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지만 그분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해가 뜰 때 잠이 들지 않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해가 뜨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해가 뜨는 거를 내가 잠이 들지 않으면 그 석양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산기도, 물기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고 전환기도를 많이 하고 허공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 바로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렸을 때 이것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려서 나한테 말을 해주신 거라를 명쾌하게 알고, 그 명쾌함을 암과 동시에 이것을 말문을 통해서 내가 뱉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항상 말을 하는 조상님하고 소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할머니에 대해서 많이 알면 내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많은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있죠. 근데 내가 할머니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건가? 저건가? 맞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러한 느낌의 신호로 우리가 분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많이 알면 알수록 이게 맞는 거야, 이거인 거야,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한다면 그 수학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수학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접근하기에는 힘들고 문제를 풀기에도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기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화경 귀로 들리는 것보다 이 지기, 촉각, 체감각적으로 오는 이 신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화경이나 이보는 듣고 들은 걸 말을 해야 되고, 화경은 본 거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기는 느낀 걸 그냥 뱉어내면 되거든요. 이 느낌을 그냥 그대로 뱉어내면 되거든요.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선몽, 화경, 이보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명확한 게 직위를 받은 걸 그대로 말로 뱉는 이 말문,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 보이고 아무리 잘 들려도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분과 감정, 느낌을 자꾸 말로 표현을 해봐라. 말로 자꾸 뱉어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쏟아져 나가면서 말문이 점점 트이게 되는 것이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조상님은, 우리 신령님은 언제 나한테 실려서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팍 주고 가실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환경적으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좀 더 많이 오시더라, 이것을 잘 아시는 분들은 산 기도가 잘 맞는 분들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할 것이고, 용궁 기도가 잘 맞는 분들은 용궁에 가서 기도를 할 것이고, 어떠한 사찰에 가서 기도를 했을 때 잘 터지시는 분들은 절에 가서 기도를 할 것이고, 전환이 잘 되시는 분들은 전환에서 할 것이고, 허공이 잘 맞는 분들은 허공에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나는 여기 가니까 잘 터지더라. 근데 나까지 거기 가서 잘 터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가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마다 잘 터지는 게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우리 그 사람이 모시고 있는 조사님들에 대한 취향과 성격도 다 다른데 그것을 맞춰갈 수는 없죠.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잠자기 전에 잘 터져요. 정말. 잠자기 5분 전에 막 이 머리에서 막 다 알려주세요. 막. 근데 그 메모를 가끔 못 하다가 제가 이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화장실을 가요. 볼일 볼 때, 샤워하거나 이럴 때 가장 잘 터져요, 저는 그래서 그걸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내가 만약에 예약 문자를 받거나 예약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딱 끊고 나면, 뭐, 바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지만, 느낌이 오면 그걸 그대로 적어두세요. 적어두고 그대로 말을 하세요. 전화를 했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 이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그렇게 물어봐요. 어제도 뭐 좀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그 답답한 때문에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 문자를 주고 받은 다음에 이 답답함을 가지고 공수를 주신 거예요. 얘야. 인간들도 이 답답함을 다 못 풀고 사는데 어찌 무당도 이것을 다 풀고 살 수 있으리. 어느 정도 답답함을 안고 가는 거고, 이 답답함을 알아야지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것들을 모색을 할 수가 있는 힘이 또 생기는 거다. 이 답답함이 답답함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제 그대로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알고 보니까 이 답답함보다는 좀 더 어떠한 이제 걱정거리가 좀 더 있으셨던 거고, 삶에 있어서는 정말 명량하게 목소리 자체가 톤이 업이 돼가지고 이게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말씀을 해드렸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자기를 못 믿었었다고. 어떨 때는 손님이 왔다가 어떨 때는 또 한동안 안 오고, 그러한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기도를 하는 거고, 내가 점을 봐야 될 것 같으면 점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해가 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눈을 감지 않고 잠들지 않고 그 해를 바라볼 수가 있듯이, 조상님이 실리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게 기도든, 그게 굿이든, 그게 치성이든, 그게 어떠한 문서 공부든,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실렸다가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잘 캐치할 수 있는 그 센스와 그 감각을 키우는 거죠, 우리는. 그게 순간적으로 왔다 가고, 정말 미묘하게 왔다 가요. 정말 미묘해요. 이 미묘함을 정말 잘 캐치를 하면 이게 명확하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기라는 거는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한치의 의구심도 안 들고 명확하게 그 말이, 말문이 탕탕탕 나오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에 대한 명확함을, 직위를 받은 명확함을 그대로 뱉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감정이 많이 실리지만 이 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나면 감정이 없는 채로 또는 배제가 된 채로 말문이 툭툭툭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무당분들이 하경을 쫓고 있는데 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 중요한 거죠. 뱉는 게 중요한 거죠. 나의 감정, 나의 기분, 이러한 것들을 자꾸 뱉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난 거는 할아버지 같아, 할머니 같아. 자꾸 물어보는 거죠. 나도 나한테. 이거는 할아버지 같아요. 처음에는 맞나? 근데 이런 것들 자꾸 하다 보면 내가 그냥 명확하게 알게 돼요. 이건 할아버지야. 이건 할머니야. 이건 동자님이야. 이건 선녀님이야. 이건 장군님이야. 이건 신장님이야. 이건 대감님이야. 그 각각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그 캐릭터 분석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캐릭터와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그 캐릭터 역할을 연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할아버지라는 캐릭터를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분들의 할아버지 캐릭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나의 할아버지잖아요. 나의 할아버지에 대한 캐릭터를 내가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분석한 게 다른 사람 할아버지 캐릭터하고 같냐? 아니란 말이죠. 전혀 달라요. 다르다고요. 똑같은 배역이 있어도 A라는 배우와 B라는 배우가 이 캐릭터를 분석하고 연기하는 거는 같은 부분도 있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 다르게 분석을 해서 이것에 대한 배역을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배역을 저 배우가 했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저 배역을 이 사람이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드라마를 볼 때. 그거를 우리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오신 이 할아버지가 어떤 배역이고,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떠한 성격이고, 어떠한 취향이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지를 자꾸 내가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알아가는 게 분석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할아버지 배역을 많이 알아가게 되고 많이 분석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거고, 더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그 디테일한 면까지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고, 알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서 오신 직위를 좀 더 명확하게 내가 느낄 수가 있고, 명확하게 느끼면 말을 하는데 서스럼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촉 나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살 나간다 얘기하고. 그냥 망설임 없이 툭툭툭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제대로 실렸을 때, 그 말을 제대로 뱉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렸을 때,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내 조상님이 실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내가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소통을 통해서 내가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된다면 명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익혀가는 거고, 이러한 캐릭터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한 공부는, 이 신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공부한다라는 게 보다는 이 신령님이, 이 할아버지가 또는 할머니가 어떠한 명패를 가지고 왔으면 그 명패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지만, 이 할아버지 캐릭터, 나한테 오신 이 할아버지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거죠. 취향이 어떻고, 좋아하는 게 어떤 거고, 싫어하는 게 어떤 거고, 어디 장소를 좋아하시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고, 내가 뭘 했을 때 좀 더 좋아하시고, 내가 뭘 하면 싫어하시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하면 좋아하시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하면 싫어하실까?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관계랑 똑같잖아요. 이게 내가 저 사람이랑 사귀고 있으면, 연애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행동을 싫어하고 어떠한 행동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해줬을 때 좀 더 좋아하는지 처음부터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볼 때도 어릴 때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반항기에 사춘기 들어가면 막 반항을 하면서 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거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러한 식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갓집 조상님이랑 사이가 틀어져 있으니 그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무당인 거고, 이 회복시켜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는 거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냐, 뭐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어떠한 공약물이 필요하면 공약을 할 것이고, 어떠한 치성이 필요하면 치성을 할 것이고, 어떠한 굿이 필요하면 굿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고,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이거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관계 회복을 좀 합시다. 이게 합의잖아요. 합의를 했으면 그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 이제 이행을 합시다. 그래서 합의 합수잖아요. 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이 약속을 이행을 합시다. 약속이 합의고 이행이 합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 합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연결된 조상님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다 풀고 살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답답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무속은 묶고 풀고 가다라고. 어느 정도는 그냥 묶어둘 거 묶고, 풀어야 될 거 빨리 풀고, 이렇게 나가자. 너무 안 풀면 끊어지거나, 이게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더 이상 풀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랑 나랑 화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지난 것 같다. 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또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인연이 끊기기도 하고. 예. 조상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령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는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대입을 시켜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말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인간관계에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는 그러한 이제 그 힌트를 얻어서, 신령님의 힌트를 얻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푸는 거죠. 묶여져 있는 걸 자꾸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래요. 수수께끼를 풀듯이 자꾸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작은 힌트들을 모아서 점과 점을 자꾸 이렇게 연결하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모색해 보는 거고, 그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점을 보기도 하는 거고, 공수를 내는 거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상력이 필요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용하기 나름이니까 뭐든지. 아무튼 오늘은 이제 이 지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지기에 대해서도 정말. 그리고 뭐 하경이 중요하다, 아니면 뭐 들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러한 것들도 무당분들마다 다 견해가 다르고 자기만의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지기를 말로 뱉을 수 있는 이 말문이란 말이에요. 말문. 말문. 그래서 제가 항상 턱관절에 힘을 많이 빼시고, 말을 처음에는 좀 어눌하게 이렇게 좀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 감정이라는 게 터져 나오면 이 목에서 걸려서 이게 안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유연하게 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턱관절에 힘을 좀 많이 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저도 이 연습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혀뿌리에 긴장감이 심하면 말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도 많이 하고, 진짜 바보처럼, 여보세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제갓집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가게문 좀 열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야, 아직은 멀었어. 좀만 더 있어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저만의 성향과 그 우리 조사님의 캐릭터대로 아이고 얘야 좀만 기다려라, 좀만 기다려라, 4월 중순 되면 열린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정말 뭐 많은 걸 알려주시고 정말 뭐 이렇게 쫙 선명하게 알려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점 하나 찍어주고 점 하나 찍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유추를 해보고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차를 가지고 처음에는 뭘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꾸 만들다 보면 무언가를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말이죠.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를 처음에 이렇게 그리면 그게 뭔 줄 알아요? 이렇게 찍찍찍찍 이렇게 걷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보다 보면 아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보면 미술도 그림 그리는 것들을 보면 그러한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직위를 잘 느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평상시와 다른 어떠한 기분, 감정이 들었을 때는 그거를 말로 뱉어보고 이것이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남자에 가까울지 여자에 가까울지, 할아버지인지 아니면 동자님인지, 나이는 어떨지, 이게 다 점을 찍어보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잘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냥 막 할아버지다, 내 이놈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후자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제가 계속 훈련을 하고, 저는 이게 기도였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해서 이게 다 기도인 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모색하고 생각해보고 껴 맞춰보는 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네, 동자님이네, 선녀님이네, 선녀님이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가끔 정말 기분이 좋으면 동자님이 실리고 선녀님이 실려서 히히히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동자가 많아요, 제가.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조금 너무 억누르고 있어서 이제 좀 해방을 시켜드리려고, 이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저희 모든 거를 보여주지 못해. 저도 이게 아직 너무 어색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잘하는데,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제가 전략을 하나 짜겠습니다. 요 앞에다가 이제 인형을 하나 갖다 두고 그 인형을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또 촬영을 한번 해볼까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또 요것도 한번 찍어서 제가 한번 올려 드려 볼게요. 요것도 하나의 또 재밌는 또 촬영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직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이 실려서 나오는 거고 어떠한 기본이 실려서 나오는 거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냥 훅 들어오고 훅 나가는 거지. 우리가 보면 뭐 코미디나 어떠한 연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갑자기 뭐 훅 들어오네? 어떤 말을 하면 뭐야 이거 훅 들어오네? 뭐야 지금 싸우자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애 프로그램이나 그 시사 프로그램 아니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는 말이에요. 우리 신령님하고 조상님은 그냥 훅 들어오세요. 훅 들어와서 내가 주체도 안 될 만큼 막 이렇게 뛰고 싶기도 하고,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장한 소리 막 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분이 막 뜨기도 하고, 기분이 막 가라앉으면서 막 슬픔에 젖어서 울음이 터져 나올 때도 있고, 이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평상시랑 다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누군지 묻지도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 내가 약간 맨정신이 들어오면 그때 생각을 해봐든지 않아요. 이게 참 희한하네. 그러고 나서 이게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면 그 다음번에 훅 들어왔을 때는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 다음번에 훅 들어왔을 때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다 보면 이제는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눈 감고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달인들 보면 눈 감고도 하고 말하면서도 막 썰고 하잖아요.
한석봉 어머니,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뭐 떡을 자르겠다. 그래서 불 딱 끄고 뚜뚜뚜뚜뚜뚜 했는데 쫙 똑같은 간격으로 떡을 썰어내시듯 우리도 처음에는 모르지만 하다 보면 명확하게 알게 되고 우리도 그분의 내 조상님에 대한 고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냥 어떤 느낌만 와도 아 이건 이거야 하면서 투투투투투투투투투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거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면 돼요. 나도 하나씩 내가 금방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이제 컨디션이 이제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목소리도 조금 좋아졌고 근데 이제 아직 막 두통이랑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좀 와가지고 요즘 공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글들도 많이 보고 다른 유튜브들도 참조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많이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4월 달에 되면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조만간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어떠한 좋은 기도터나 그러한 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영상을 좀 찍어 볼까도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